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의사 선생님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의 탓이나 예민함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기지만 내 몸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검진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앞으로 건강검진 결과만을 믿고 안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발견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몸이 불편한 이유는 아직 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산이 너무 부족해도 속은 쓰릴 수 있고 피로는 쉽게 쌓이지만 검진에선 이상 없다고 나옵니다. 장기 기능이 떨어져도 수치는 정상일 수 있고 간 수치나 당 수치도 기준선보다 조금만 낮으면 정상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 건강검진은 보험 항목 기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몸 전체의 기능 상태나 세부 수치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소 불균형, 미네랄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상태, 장내 환경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도 않고 추가 비용을 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들은 지 몇 개월 안에 병원에 다시 실려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몸은 이미 무언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검진 결과에만 의존해 그 신호를 무시한 겁니다. 따라서 정상이란 결과 하나에 안심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이 느끼는 피로감, 소화 불량, 수면 문제, 통증 같은 증상들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감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서 정상이란 표현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평균일 뿐 나에게 딱 맞는 수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수치가 기준 범위 안에 있어도 피곤하고 살이 쉽게 찌며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은 경계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기준 범위는 나이, 성별, 체중, 생활 습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 몸에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정상이란 이유로 진단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대부터 50대까지 같은 기준을 쓰는 항목들도 많고 평균에 근접했을 뿐인데 멀쩡하다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검진은 항상 정상인데 나는 자꾸만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미묘한 기능 저하는 수치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소화가 느려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탈이 나는 등의 증상들은 몸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검진 결과는 도장처럼 찍혀 나오지만 그 안에 숨겨진 몸의 소리는 오직 본인만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조용한 염증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우리 몸속에서 특별한 자극 없이 천천히 진행되는 만성 염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열이 나고 붓고 아픈 것을 떠올리지만 이 조용한 염증은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세포와 조직에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에는 면역력 저하와 각종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자율신경이 예민해지고 몸이 자주 붓고 살이 잘 안 빠지며 소화가 자주 안 되기 시작합니다. 기분 변화가 심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염증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밤에 숙면이 안 되고 손발이 차가우며 뒷목이 뻐근하고 눈이 자주 피로하다면 몸 안에서는 이미 조용한 비상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대개 일상에서 참고 넘겨버립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몸은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회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중 최소한 12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 즉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속도를 낼 필요 없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하루 20분만 걸어보세요. 기분과 혈액순환, 장운동까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후 30분은 피하고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몸을 직접 만져보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복부가 단단하게 굳어있거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부위에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마사지를 시도해보세요. 이 5가지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회복의 핵심입니다. 몸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혹시 최근 며칠간 자주 느껴지는 이상한 피로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밥은 먹었는데도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며 별 이유 없이 숨이 가쁘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5가지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첫째, 식사 후
후 졸림이 반복됩니다. 이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면 자율신경계가 지쳐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손끝이나 발끝이 자주 저리거나 미세하게 떨릴 때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짜증이 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호르몬 밸런스와 뇌 기능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루 중 특정 시간이 되면 체력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오후나 저녁마다 앉아있기만 해도 지치고 평소보다 더 빨리 피곤해진다면 지금 내 몸은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이미 회복이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먼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 날에는 억지로 누워있기보다 수면 환경을 바꾸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날에는 억지로 먹지 않고 차라리 한 끼를 쉬면서 장기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낫습니다. 회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부하된 몸에서 덜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쉬는 것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쉬어야 해요. 하지만 몸은 지금 쉬지 않으면 나중에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건강 정보를 찾다 보면 영양제, 병원 수치, 검사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정작 회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이 안 좋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감정 기복도 커지고 모든 회복이 느려집니다. 복부 팽만감이 자주 느껴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너무 안 간다면 장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림프 순환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쓰레기 수거차입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부족하거나 수분 섭취가 적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림프가 막혀버립니다. 몸이 잘 붓고 피로가 오래가고 머리가 무겁고 회복이 느리다면 그건 림프 순환이 멈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따뜻한 물 마시기 이런 아주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림프와 장이 살아나고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몸 안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일찍 시작하면 나중에 훨씬 가볍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시작해야 할 건강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수면 루틴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고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 이것만으로도 간 해독, 면역 회복, 뇌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근육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걷기, 스쿼트, 팔 운동. 근육은 내 몸의 대사력입니다. 없어지면 살이 쉽게 찌고 회복이 느려지고 관절까지 약해집니다. 셋째, 정서 회복 루틴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걷거나 조용히 글을 쓰거나 감정 정리를 도와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회복되어야 몸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몸을 우선하는 태도를 훈련하세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겠다.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더 참겠다. 이런 생각이 1년, 3년, 5년을 훌쩍 지나가게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회복은 계속 늦어집니다. 건강 습관은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든 아니든 지금 내 몸이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은 수치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느낌 없이 살아가는 몸은 결국 병이 됩니다. 지금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 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